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을 따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은 MBC 충북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고요.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한 두 분의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김수민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송재봉입니다. 네, 두 분께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공약 발표와 그에 대한 개별 질문, 또 사회자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서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두 분은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 열어가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와 더불어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수민 후보 먼저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죠. 존경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구 국민의힘 후보 김수민입니다. 충북에서 유일한 청년이자 여성 후보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젊은데 실력은 이미 검증 완료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체부 사업인 문화도시 청주를 유치했고 또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입법을 진행하는 내일 티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주 오창에 서오창 지구대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저 김수민, 국민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비난과 정쟁만을 일삼는 여의도 정치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대신에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국민들께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세종을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수민과 함께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 청주국제공항 시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실천하면 충청의 관문은 우리 청원이 됩니다. 본격적인 충청시대, 청원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존경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저는 5대째 청주에 살고 있는 청주 찐 토박이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좋은 청주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이곳에 발붙이고 살 사람, 저 김수민, 청원 구민들에게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청주가 키운 김수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원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송재봉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송재봉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기에 대해 고환율까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절박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함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길 시간에 오히려 사회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하더니 검찰 수사권을 이용해서 야당 탄압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화와 타협 없이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다가 의료 대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자 감세와 대안 없는 긴축 정책으로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나라의 흉년이 들면 국가의 곡간을 풀어서 우선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이 정권은 어찌된 일인지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각자 도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도권을 비대화시키는 서울 확대 정책, 국회를 이전하고 여의도를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시키는 정책, 첨단 산업과 반도체 산업도 수도권에만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국가 균형 발전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저 송재봉에게 이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꼭 나서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는 제대로 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듣고 서로 간의 개별 질문을 통해서 상호 검증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한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그에 대해서 1분 동안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해 답변을 2분 동안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께서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실까요?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충청권 특히 이 청원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청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축을 청원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대표 공약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철도와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또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대로 적기에 건설함으로 해서 철도 교통망을 촘촘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배후 도시인 에어로폴리스 2, 3지구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곳에 아시아 중심의 그런 물류 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항공교통 UAM 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 해서 물류와 첨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청원 지역도 내수부기도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창 지역에는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이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미래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좀 더 가속화시켜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사선 가속기를 제때 건설함으로 해서 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미호강을 생태 관광 단지로 제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미호강을 중심축으로 해서 여가와 스포츠와 생활 또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과 그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청원을 만들므로 해서 청원이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해 주실까요? 예. 네, 송재봉 후보님, 저희 집에 도착한 공보물 잘 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있고 대부분 청주 공항 활성화라던가 국가 기관망의 조기 완준공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저도 동일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공공은행, 지역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이 지역 공공은행 설립 관련된 법안 2건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것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데 이 법안의 통과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정부의 동의가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거나 세 번째는 경제와 금융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1호 공약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그 지역의 어떤 순환 경제 또 지역의 금융 약자들, 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금융 약자들에게 제때에 그 금융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오랜 고민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지방은행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그런 이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그 은행을 설립하자 이렇게 했을 때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공공은행은 규모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기초지자체가 출자해서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떤 작은 규모이지만 이것을 알차게 운영함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취지이다. 그래서 방향이 저는 올바르면 그 방향에 맞게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도 잘 운영한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도 이것을 통해서 금융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일정하게 만들어내므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함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은행이 된다. 그런 면에서 꼭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민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립적인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바로 이어서 질문 다시 해주실까요? 꼭 만드셔야 된다니까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본인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특별 법안에 따르면 이게 은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지도 감독을 지자체장이 하는 것인데 이 지자체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감독위원회에 시민단체라던가 이익단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부정부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리정책이라던가 대출 조건 완화 등을 시행하면 수익금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되고 이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결과 지금 여러 주립은행이 미국에 설립됐지만 살아남은 게 딱 한 곳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의견 주십시오. 일단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적 관리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공적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이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은행 전반 운영에 대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패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 내용이 뭐예요? 통과 가능성 말씀하셨죠? 통과 가능성은 현재도 법안 발의에 참석한 분들이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요. 특히 지역의 순환 경제라고 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역의 자립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걸 제안하고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동의하는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현재 있고 또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의 지금의 시중은행의 경우는 운행의 수익금을 오히려 고객에게 100% 돌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공공은행은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익이 나는 수익금이 있으면 그걸 지역민들에게 재투자하고 지역민에게 혜택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금융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한 질문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역시 공약 발표 2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드디어 충청시대가 열립니다. 청주 공항을 활성화해서 미래 세대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저 김수민의 정치적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 공항 일대를 새로운 신경제생활권 조성의 축으로 삼겠습니다. 역세권을 개발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오창 네오
테크노밸리 138만 평을 신속히 경제 자유 구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주국제공항 경제권 개발 그리고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을 저 김수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의 허브입니다. 우리 청주는 누구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주가 지닌 가능성이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 세종, 청주 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내에 빠르게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정체 만성구역인 무심동로 오창 IC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저 김수민, 아이들의 교육에 진심입니다. 우리 청원구에서 국제교육 표준인 국제바칼로레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바이오 헬스케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있는 오창 등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과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특정 호흡질환과 암 등 소각장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 할 때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등의 의료 혜택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청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방사관 가속기 외 의료용 방사관 가속기 3기 빠르게 도입하겠습니다. 일 해봤고 일할 줄 아는 저 김수민이 빠르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공약에 대한 질문 듣겠습니다. 송재봉 후보, 시작해 주실까요? 그 김수민 후보의 그 공약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충청권 광역철도 네. 와 관련돼서 그 이제 민자 유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그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도 발표를 했고 김수민 후보도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민자유치 방식이 보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민자유치의 사업이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보장 때문에 애초에는 작게 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수익성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말만 무성하고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공보물과 그 송재봉 후보님 공보물의 차이는 우리 청주 공항을 중심으로 한 기간 도로 교통망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지요. 방금 송재봉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그 국가 산업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투자하는 재정사업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민자사업.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부고속도로 이제 증평까지 가는 그 도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민자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국비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이제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 못했고 또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다른 시도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우리 지역을 맡았던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하고 어느 부분은 민자를 통해서 우리 청주시에 가장 접근이 빠른 교통망을 만들 것인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부분에서는 강력한 중앙 정치력을 통해서 국비 사업의 국비를 떼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청주 공항을 이제 경유하는 기간 교통 도로망의 그 조기 확정 그리고 준공에 관련돼서는 송재봉 후보님과 저 김수민의 내용은 같을 수 있으나 그 추진의 내역으로 보자면 야당의 초선 국회의원 그리고 힘 있는 재선의 여당 국회의원의 그 추진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에 사실 답변을 정확하게는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 경우에 당장은 이게 빨리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민자유치에 대해서 수익성 보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수익성을 보장해 주게 되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나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책임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당장에 쉬울 것 같지만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오히려 방향을 잡고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쉽게 이것을 그냥 민자 사업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한 이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거든요. 답변 제가 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국가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재정 원칙에 관련돼서는 아마 송재봉 후보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6축이 있습니다. 이 남북 6축의 전체 구간 중에서 진천과 영동, 이 충북선에 해당하는 진천과 영동은 이미 민자 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가 충분히 공사를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 결정이 완료됐으면 정부가 빨리 허가를 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족한 세원들을 민간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국민들께서 가장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기 착공하는 것이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할 몫입니다. 지금 송재부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국비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야 된다면 국민들께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송재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에 관련된 일들을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이 부분들이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국가의 더 좋은 인프라 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자, 이렇게 두 분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청주국제공항이 2달 연속 월간 최대 이용객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해 이용객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용객이 증가하는 반면에 또 공항 주변의 소음 문제라든지 불법 주차 문제로 이전보다 더 그런 피해가 심해졌다라고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수민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서 넘어서서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경험의 깊이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주공항과 관련된 소음 문제, 청주공항은 민군 겸용 공항입니다. 민간과 군인이 함께 쓰는 공항이라는 뜻인데요. 이 민간 공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항 소음 방지 소음 대책이 아닌 지금 현재 청주공항은 군용 비행장과 관련된 군소음 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항을 끼고 있는 시도에 비해서 그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투기 소음이 심하지만 사실 민간 항공기 소음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근장이라던가 오창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공항소음방지법 적용을 받는 민간 공항 인근 지역에는 소음 대책 사업 혹은 주민 지원 사업 등 주민 지원 관련된 이제 근거를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청주 또한 민간 공항 인근에 적용되는 방음시설, 그리고 냉방시설 설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료 지원 등 소음 대책 사업, 그리고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각 종별로 받는 보상금, 우리 청원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저 금액을 보상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제1종 구역인 기준의 월 6만 원에서 월 24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4배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
일할 줄 알고 일해왔던 국회의원 저 김수민이 여러 가지 이제까지 받았던 우리의 그 소음 피해들을 국회에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송재봉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청주 공항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고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노선도 확대하고 또 그 공항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을 하고 또 활주로도 연장을 해서 이 공항 이용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화물 중심 공항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 되어 가지고는 그 혜택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낙수 효과가 인근 지역에 제대로 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항 주변에 경제권이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에어로 2, 3지구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중요한데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는 그래서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러한 글로벌 물류 회사를 꼭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3단지의 경우는 도시항공교통인 UAM 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국내 시장 예상치가 2040년까지 약 13조 원 그리고 1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지 임금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군 전투기로 인한 또 항공기로 인한 그 소음 피해 문제에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소음 피해 보상법을 저도 개정을 해서 보상의 범위, 규모, 또 그 권역 설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살펴서 실질적인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후보가 한 차례씩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다만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 발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은 서로 간에 한 1분 정도씩 질의 시간 또 답변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주도권자는 상대 후보의 마지막 답변 시간을 30초 정도는 꼭 좀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가 먼저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송재봉 후보님 강원도 정선군이 고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향에 자주 가시나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송재봉 후보님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요. 네.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에 소재한 전 6필지, 임야 4필지, 총 10필지를 신고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6년 정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요 보니까 그 송재봉 후보님 소유의 6필지 농지는 상속 농지 소유 기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 위탁 임대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1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 공사 위탁 임대하셔야 소유가 가능하거든요. 그 법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농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상속 농지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가 다 상속 농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속 농지의 소유 요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당시에는 네. 상속 재산의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한 필지 정도만 지금 농어촌 공사 위탁 임대 중이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농어촌 공사 위탁 임대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게 맞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들이고 이미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그것이 예전에 아마 화전을 일구면서 그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그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지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농지 관리가 안 돼요. 산이 돼 있다니까 이미 산 속에 이게 지금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산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상속받으신 게 네.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용도는 농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도는 농지인데 과거에 화전을 읽어서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만들어진 충분히 산이기 알고 때문에, 있는데요. 지금 예, 현재 이 땅의 용도는 농지입니다. 맞죠? 예, 농지인데 네, 농사를 농지인데요.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임에도 지금 현재 농지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법에는요. 이게 좀 그 정확한 대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임대를 하시는 건지, 자기 경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휴경 중이신 건지. 그 땅 중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산으로 돼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임대를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평 정도만 그 이제 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그 우리 가족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자주 가지도 않으시고 뭐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이 이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되시거든요.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따져봐야 보실 될 수 것 있으실까요?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상속재산의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재산 내역 다시 보니까 에코프로 7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을 318주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네, 송재무 후보님, 제가 블로그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대기업에게는 투자, 사람에게는 낭비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비판하시면서 내심으로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이율 배반 언행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이고 서민에 대한 지원은 낭비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그만큼 그 서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작다.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을 뭐 투자하지 말라거나 지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걸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되고,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비례해서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네.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만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저는 네. 왜곡하시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그 민주당의 지금 양문석 부동산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국회의원이 되면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사적 활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부정 축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 혹은 고위공무원에 관련된 도덕관념, 윤리관념이 업무 능력만큼이나 굉장히 주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 찐명이라고 불리우는 양문석에 대한 여러 입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재범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뭐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적절하게 행동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석 후보뿐만이 아니고 양부남 후보 증여세 대납했고, 공영훈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결합한 증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전쟁 벌였었는데 여러 가지 지점에서요. 네, 여러 가지 지점에서 사실 본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7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관리는 제가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역시 주도권을 가지고 7분의 토론을 이끌어 가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김수민 후보 제가 알기로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이 청주 특례시 승격을 위해서 네. 청주 증평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 공약 후퇴 아니냐 이랬더니 상당히 발끈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공보물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이 공보물에 아예 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어쨌든 출마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다고 늘 주장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왜 1호 공약으로 본인이 발표했던 내용을 왜 공보물에도 안 싣고 이렇게 자꾸 뒤로 이렇게 숨기시나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는 건 가능하면 그래도 사전에 점검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을 때 그걸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게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쑥 걷어들인다고 하면 지금 김수민 후보가 한 많은 공약들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 본인 입으로 사실 청주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할 때 이미 증평도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여론이 그때 당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증평과 청주시는 동일한 경제 생활권입니다. 또한 지금 청주공항이 세종의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더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청주공항 인근의 증평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청주공항 생활권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공약에 안 넣으셨냐고 물은 거예요. 네. 설명이 필요 네. 없고 왜 다시 한번 안 넣으셨냐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 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부동산 정책 제가 알기로는 24번 정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4번 정도 하시면서 잠깐요. 저 대답 중에 예. 있습니다. 아니 대답을 24번 지금 정도 딴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셔서 아니요. 제가 질문에 추가로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변을 그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저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제가 청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마치 청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청주 청원 통합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통합 당시에 증평 통합 논의는 구체적으로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명예 증평 군민입니다. 증평이 자치단체로 독립될 때 제가 그 역할을 상당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마치 은근슬쩍 넘어가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정말 청주에 안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청주에 안 살다니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계속 여기서 살면서 활동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사실관계를 모르신 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세종시 이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 완전 이전의 목적이 여의도 정치 종식을 통한 정치개혁, 서울 개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답변을 해주시죠. 저한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 개헌 사항인 건 아시잖아요. 지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지 않은 채로 그러면 이 국회 예산을 옮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위헌 심판 청구를 다시 해서 헌재 판결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수민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라도 해야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나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주죠. 제가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증평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제 답변을 조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송재범 후보님께서 후퇴 뭐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야 되고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순응하는 정치가 저희 정치적 철학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5년간 20몇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 이렇게 저출생으로 만들게 한 부동산 값 폭락하게 만들고 폭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가 우리 물가가 이 지경까지 되게 만들어 놓고선 그 5년 동안 수없이 정책의 보정을 원하고 다시 한번 그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바꾸길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보단 시민들이 원하지 않았을 때 그 정책을 용기 있게 반려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개헌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저명한 헌재 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는 서울에 있는 것이 맞지만 국회의사당 입법기관은 어느 지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참고 삼아서 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보정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같은 자당의 후보이신 민주당의 흥덕구 의원님께서 그 국회의원 후보께서는 청와대를 지금 청주로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송재범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종시로 그 청와대가 옮기는 것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요. 또 국회의사당 이전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청원구에 있는 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카지노 입점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송재봉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가 들어서겠다고 하는 호텔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카지노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저도 함께 회의에도 참석하고 또 기자회견에도 가서 함께 또 그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그 시민단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지역이야말로 대형 도박 산업이 없는 도박 청정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화상 경마장이라든가 경기현장이라든가 이런 도박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막아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민들과 함께 카지노 입점을 꼭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또한 그 제가 관련된 내용 문체부나 이런 데 알아보고 관련 법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시설의 입점과 관련해서 시설 기준만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사실은 그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아주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도 좀 더 좀 구체적인 그 명시가 필요하고 특히 시행령에도 내용이 지금 잘 다듬어지고 있지 않아서 문체부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방향이 서 있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새롭게 설정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대형 도박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국회에 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수민 후보의 답변을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랜드 플라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 카지노 이게 들어오는 지역은 우리 청원구에서도 가장 많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아이의 평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7.2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랜드 플라자라는 호텔의 인근에는 학교가 7개나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반대의 명분이 굉장히 쓰는 포인트는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지금 영업장 이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주시청의 영업장 건축물 용도 변경 인허가. 두 번째는 문체부 허가사항. 이 중에서 영업장 변경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 교육청 심의 대상이다라고 잘못 기자가 돼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청의 카지노 용도 변경 인허가 절차 그리고 두 번째로 문체부의 이전 변경 허가 심의에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문체부 허가 심의 과정 속에서 이런 교육 여건이라던가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명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앞으로의 그 굉장한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민의 반대 의사가 허가 심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문체부 최종 허가 심의 과정까지 시민들의 의사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 역시 앞선 주도권 토론과 방식 또 주어지는 시간이 다 같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공표 또 비방 발언은 꼭 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7분의 시간 사용하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경제의 그 기반도 좋은 나라였는데 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1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사과값, 감자값, 오렌지 값이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 말로는 민생 얘기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를 아예 못 잡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김수민 후보에게도 묻고 싶어요.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그 사과값조차도 못 잡고 있을까? 왜 이렇게 민생에 무능한가? 왜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굉장히 왜곡됐기 때문에 제가 자의적으로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질문을 조금 보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양 당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나라비 400조 늘리셨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 잡겠다고 단기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5년간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5년간에 그 청년 실업률이 일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이 2년 동안에 경제 고물가 잡는 거 그리고 청년 실업률 잡는 거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당연히 부족한 부분 있겠죠. 그렇지만 이 2년간 해야 했던 일들은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돌아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67개국 중에 64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앞으로 이 아리백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국가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이와 관련된 그 국가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목표였는데
21.6%로 낮췄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는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각종 지금 수사와 세무조사 등으로 이 관련 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제대로 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리백 이거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냥 원전만 자꾸 얘기하면서 정작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 관심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아리백을 몰라서 생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수민 후보는 사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 아리백이라는 것은 지금 2024년입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만 가지고 모든 상품을 만들자라는 구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아니죠. 실천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죠? 실천해야 될 목표지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목표가 지금 탄소 배출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지금 탄소 배출 없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인 탈원전 그럼 왜 원전을 반대하시지요?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가 아리백인 것인지 아니면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자는 것인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자라는 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원전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 네. 내용의 요지는 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2차 전지 많은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이와 관련된 비중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질문드렸던 겁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아리백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상품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2050년이요. 지금 2024년입니다. 지금 우리 청원, 오창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우리 청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 다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 전기를 만들려면 탄소가 배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설명 빨리 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청주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탈원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원전 산업 폭망시켜 놓고 태양광 사업,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산업 한다고 하면서 온 나라 땅을 파헤쳐 놓고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께서 지금 아리백해야 된다. 2050년에 글로벌 국가가 글로벌 뭐 애플이라던가 다른 데가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 안 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재생에너지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바람과 물이 정확하게 풍성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4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이 31%, 자동차 15%, 디스플레이가 40%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기업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자꾸 원전 타령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대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입니까? 네.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7분의 시간 일단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실까요? 네, 뭐 재생에너지 굉장히 좋습니다. 반드시 이뤄야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흑백 논리로 저는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은 조금 뒤로 하고 사실 송재봉 후보님과 관련된 사실 제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보관과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봉 후보님 전과가 있으십니다. 1990년도에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법, 화염병 사용으로
징역을 받으셨고요. 91년도에는 또다시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이적 단체를 구성한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절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시절에 적어도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서 싸웠죠. 후보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만드신 거는 북한의 방식에 의거해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강령으로 하는 이적 단체를 구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국군 기무사와 경찰의 합동 작전에 의해서 이적 단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경찰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강령과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가 근거가 없이 이적 단체라고 조작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이적 단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당시에 판단을 해줬고, 이적 단체는 그리고 아닌 그 거죠? 이후에 민주화운동 그 관련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네. 그와 관련된 증서도 받았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치 북한의 방식을 추종하는 이적 단체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십니까? 무슨 사건이요? 청주 간첩단 사건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북 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불리우는데 네. 사실 여기서 활동했던 이제 청주에서 활동했던 간첩단이거든요. 4명 정도 계세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그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위원회에서 충북 지역 노동 특보로 임명돼서 활동했습니다. 그런 송 적이 있나요? 후보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닙니까? 지금은 주적이죠. 네,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보안법은 그 주적 개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폐지돼야 그것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할 때요. 네. 그 내일 채움 공제 4천억, 청년 일자리 지원 장려금 2,800억 정부가 네. 삭감했다. 네. 정부가 뭐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가 사실 21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해서 22년도에 이미 예산을 절반 삭감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줄이고 있었죠. 네.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내일 채용 공제 4,205억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게 맞습니다. 네. 아니요. 이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후보님. 2024년에 삭감된 예산이 4,205억이 맞습니다. 후보님, 네. 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미 결정해서 22년도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결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정보를 저도, 찾아보시면 저도 좋겠어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네.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효과가요? 했어요.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죠. 후보님, 특히, 이게 네. 목표 인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목표 인원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목표 인원이 2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2만 명에서 정원을 못 채워서예요. 10%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1년도에 삭감하기로 결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정권이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그러니까, 여쭙고 싶어요. 예, 어쨌든 그건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내일 채용 공제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그 효과와 호응을 받았던 사업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내부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일자리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 뭐 일자리 못 만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숫자와 통계를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제가 송재보 후보님께 숫자와 통계에 관련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은 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걸 좀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정부 2018년도, 2020년도 일자리 예산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제가 숫자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2023년도, 2024년도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숫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죠.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늘었나요? 2018년도에 18조였거든요. 윤석열 정부 2023년도에 30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 말씀하시는데요. 그 청년 실업과 관련돼서 대단히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매년 증가했던 청년 일자리가 지금 2.3% 무려 1% 정도가 낮아졌거든요. 역대 최저 실업률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때 유지했던 무조건 현금 살포하고 일회성 직업을 가지게 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마칠 텐데요. 두 분께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정말 선거가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송재봉은 유권자들의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받아서 유권자들의 대리인이 돼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정말 진실한 심정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남은 기간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가 두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원이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청원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청원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청원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시민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민생 정치, 생활 정치하는 새로운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해왔던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송재봉이 꼭 그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청원 국민 여러분, 오늘이 토론회 마지막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청주에서 곳곳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들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굉장히 즐거운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곳, 그곳이 청주가 아닐까라는 부푼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치라는 것의 힘,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비난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힘, 그리고 약속이 아닌 실천하는 힘, 국민 위가 아니라 국민 옆에 나란히 서는 힘, 그런 게 진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가진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 개혁의 완성으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실천하겠습니다. 새로운 충청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 같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직장도 다니고 일과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청원구를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청원의 미래를 실천으로 보답할 후보, 저 김수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두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제천시 단양군 후보자 토론회로 함께합니다. 역시 오후 5시 1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